서울은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죠. 저는 전고점을 넘은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적으로는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겁니다. 그럼 언제 할 거냐? 그런 물건들은 걔네들은 전세가가 차면 할 거예요. 전세가가 언제 찰 거냐 모르죠. 근데 전세가는 무조건 차게는 돼 있죠. 전세가가 언젠가는 차요. 전세가가 안 차오르고 매매가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러면 안 사겠죠. 차 오른 거 사면 되지. 어느 정도. 아니면은 매매가와 전세가 수준을 보고 하긴 할 거예요. 25년 상반기 혹은 24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서울 아파트가 8억에서 11억 정도 사이면 저는 그냥 싸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싼 거에 가까워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싸다고 하면은 전세가율이 중요하지 않죠. 그때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12억부터는 안 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것. 8억에서 11억, 12억 이런 기준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맞벌이를 해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있냐 없냐. 이번에 노동계에서 2025년 최저임금으로 제한한 월급이 240이 넘잖아요. 최저 월급을 2명 한다고 칩시다. 그럼 500이에요. 맞벌이 하면. 그 중에 내가 5억을 받잖아요. 대출을. 300에서 350이 나오잖아요. 원리금이. 2명이 맞벌이를 하는데 그 2명이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도 심지어 5억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빠듯하지만 돈이 1억 5천씩 1억 5천씩 둘이 있고 3억 있는 상태에서 5억 대출을 받아요. 8억을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최저임금을 받아도 각이 나온다. 할 수 있는 각이. 그러면은 과연 8억짜리 아파트가 비싼 것이냐. 만약에 이분들이 2억이 있으면 어때요? 4억에 5억 하면 9억이에요. 만약에 이분들이 5억이 있으면 어떡해요? 10억이에요. 제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둘 다 좋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8억이면 싸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싸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아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거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런 거 봤을 때 평균 아파트의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집이 되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무슨 소리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사람은 훨씬 더 많잖아요. 지하철을 보십시오. 지하철에 산 사람들 모두 다 집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강남 돌아다닐 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몸을 뉘일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교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적고요. 심지어 서울에 좋다고 하는 거는 더 적어요. 학군이 몇 개나 있어요. 대치, 목동, 노원, 광장, 방이, 택지라고 할까요? 마포. 기름도 있고요. 뭐 지금 몇 개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학군이라는 거를 누리면서 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그 학군이 비싼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우리의 분신이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축의 수리범위 관련해서 리모델링 단지이지만 리모 언제 될지 모르니까 다 수리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될 것 같아요. 수리의 유효 기간을 얼마나 보냐. 저는 한 8년 봅니다. 사실 좀 더 봐도 되는데 샤시는 8년이 넘어가요. 한 10년에서 12년도 가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올 수리를 봤을 때 샤시를 제외하고 나서 8년이 지났을 때 재기능을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지가 8년 안에 리모델링이 될 것이냐를 고민해서 6년 안에 될 것 같아? 그러면 좀 덜 해야겠죠? 4년 안에 될 것 같아? 그럼 또 좀 덜 해야겠죠? 이런 로직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서 돈을 넣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갑자기 부동산 하나농자들이 늘었더라고요. 정부 교체 때문인가요? 이런 시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락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락한다는 거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는 건지 아니면 반포 70억짜리가 30억이 된다는 뜻인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봐야 돼요. 저는 뭐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비싼 거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는 거 한순간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근데 이제 싼 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9억 됐던 게 8억 5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막 6억이 되고 막 그럴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4억 정도 한 채를 하는 게 나을까요? 3.5억으로 한 채 하고 0.5억 플러스 종잣돈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은 4억으로 한 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아직 시장이 다 오르지 않았거든요. 4억 정도면 이제 3, 4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인데 3, 4군이 아직 다 오르지 않았거든요. 1군처럼 2군처럼 5천이나 1억 정도 차이에 따라서 아파트가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4억 정도라고 하면 일단 한 채를 먼저 하시고 전세가 오를 거랑 내가 그동안 돈 모은 거랑 해서 한 채 정도 더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쪼개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쪼개지 않고 하는 이유는 아직 4억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오르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저점에서 한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얼마 오르겠어요? 2배 올라요. 2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거의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걸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군을 사. 반포 같은 거를.
그럼 반포는 이미 전고 대비해서 플러스 20%가 올랐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먹을 게 좀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3, 4군 아예 안 오는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 아파트의 가격 수준이 더 중요한 건데 한 4억 정도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덜 오르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사야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른다. 그럼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면 그걸 토대로 해서 두 번째 거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걸 추천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높은 노력을 할 거다. 그러면은 3.5억도 괜찮아요. 두 번째 투자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측면에서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두 번째를 빨리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고 5천 차이는 어느 정도 기량으로 좀 메꿀 수 있는 차이기도 해요. 1억은 좀 어려운데 메꿀 수 있다는 거는 내가 5천 정도 더 가치 있는 물건을 투자금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거나 해왔던 분들이라면 돈을 좀 남기는 것도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명 철산의 경우 공급장이 있어 가격 눌림이 심한데 그 중에 구축 대단지의 경우에도 투자를 보기에 어떨까요? 질문의 요지는 주변에 신축이 들어서는 만큼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날 수도 있다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싸면 되죠. 철산 정도 되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4군 중에서 상급지 좋은 쪽. 그런 곳에서 구축이 의미가 없지 않죠. 밀려나면 어떻습니까? 5군보다 더 밀려나겠습니까? 신축이 들어오면은 지역 안에서의 우선순위에 밀려날 수 있지만 적어도 광명 철산이 위상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축이 들어오니까 앞에서 끌어주니까요. 그럼 신축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의 위상을 지켜주는 상태에서 구축을 싼 걸 샀다 라고 하면 오히려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야 당연히 선호는 밀리겠지만 더 큰 거를 보자 이거죠. 개봉도 있는데 뭐 투자 자금을 모으다 보면 현금이 쌓이는데 현금을 주식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혹시 조언이 있으신가요? 주식을 잘하면은 잘못된 게 아니죠. 주식을 잘 못하는데 코스피가 3천을 찍으니 그게 욕심이 나서 운영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워렌 팍이야. 근데 워렌 팍이 오마하에 실거주 이사를 하고 싶어요. 그 사이에 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더 불려가지고 좋은 실거주 워렌 팍이 간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투자 기준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답변의 요지는 이겁니다. 주식을 잘하냐? 공부 많이 했어? 해도 돼. 근데 만약에 욕심이야? 글쎄,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구로 삼천리 구축들을 샀을 때 10년 뒤 매도각이 잘 나올까요? 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배후 지역을 보십시오. 인구가 줄어도요. 구로 뒤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천이 있고요. 부천 뒤에는 부평이 있고요. 부평 뒤에는 십정동이 있고 주안도 있고 인천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없어져야지 구로도가 없어지죠. 뒤에 광활하게 많이 남아있는데 구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봉구에 있는 84 아파트들이 5억대도 있고 6억대도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에 2억대였습니다. 3억대였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2025년에 5억이랑 6억인데요. 얘네들이 10년 뒤에 인플레이션을 덜 타서 2배는 못 간다고 칩시다. 그럼 뭐 9억이에요. 그래도 3, 4억의 시세 차익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걸 싸게 팔면 당연히 팔릴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만약에 도봉구 84가 4억이면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세가 3억 후반인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안산성 공사 멈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호재는 그냥 플러스인 거죠. 같은 상황에서 호재가 있다고 하면 좋은 거지. 신안산선이 뚫린다고 해서 대단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전세가에도 도움이 되고 단기적으로 매매가에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8호선 타보셨어요 여러분? 구리에 뚫린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이 소름 끼치게 변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전세가 꽤 오르긴 했습니다. 예,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악 우석 아파트 5구는 똘똘한 세채 안에 들어가는 단지일까요? 똘똘한 세채의 기준은 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100억이에요. 그분한테 똘똘한 세채는 반포의 세채일 수 있고요. 내가 총 자산이 5억이다 라고 하면 그분은 똘똘한 세채를 지금 나누는 것보다 4억짜리 하나 하시고 더 돈을 모아서 똘똘한 두 채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답변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가진 총 자산 혹은 앞으로 내가 가질 저축 금액과 미래 순 자산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 거놓고 여기서부터 똘똘한 거, 똘똘하지 않은 거 막 이러던 거는 아니라 이거죠. 기준을 드린다고 하면 얘가 인플레를 쫓아가는 아파트면 쫓아갈 정도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건 똘똘한 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플레를 쫓아갈 건 뭐지? 적어도 5군 이상의 초역세권. 4군은 당연히 포함이겠죠. 네. 1억 초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게 부천 3본 중하급 단지 같더라고요. 1억의 금액을 드리는 게 현 시장에 적합할지요.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가진 돈에 따라 다릅니다.
저축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부천과 3본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시세 차익을 막 대단히 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월세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지들을 쌓아간다? 그건 의미가 있죠. 근데 내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그냥 1년에 5천 이상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1억 초 소액으로 해서 부천이랑 3본에 들어가는 것보다 1년 뒤에 1.5억으로 더 좋은 단지를 사는 게 나을 거고요. 아니면 2년 후에 차라리 2억으로 더 좋은 걸 사는 게 낫죠. 왜? 매정계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만 모은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뭐 하나라도 사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럼 전 이걸 해가지고 전세를 안 올리고 반전세로 하고 추가소득을 통해서 이 전세금을 계속 까내리면서 월세화를 시킬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초역세권이 돼야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부천과 3본을 접근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